세 번째 영상입니다. 자, 이제 정책 분석까지 끝났고, 정책 결정. 이제 결정을 하는 사람이 뭐 지도자일 수도 있고, 뭐 기관장일 수도 있고,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일 수도 있는데, 정책을 이제 결정하는 모습을 여러 학자들이 다르게 본 거예요. 결정하는 방법이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건 이제 정부의 어떤 그 큰 덩어리, 아주 큰 정책을 결정하는 걸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결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정하는 모습이 제각각이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번 영상과 다음 영상의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161쪽인데요. 일단 합리 모형. 자, 합리 모형은 그 맨 아래에서 세 번째 줄이요. 모든 자원과 정보를 활용해서 검토를 하고 각각의 대안을 분석해서 그 대안이 가져올 결과도 예측을 해서 결국은 최선의 대안을 선택한다. 베스트의 대안을 선택한다는 게 합리 모형의 발상이에요. 누가 선택한다?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요. 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자,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분석하고 비교해서 그 중에서 나는 이거다! 라고 하는 게 합리 모형의 개념이에요. 상당히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엄청나게 꼼꼼한 똑똑한 인간을, 똑똑한 결정자의 모습을 가정한 거죠. 자, 이게 과학자나 수학자 기준에서는 이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주선, 우리가 얼마 전에 뭐 이제 저 로켓을 발사하기도 했지만, 이거는 0.0001의 오차도 있으면 안 되는 결정을 해야 돼요. 최선의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변수가 생기는 게 항공우주 분야인데, 당연히 이거는 합리 모형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요. 자, 그런데 162쪽의 두 번째, 점증 모형. 자, 점증 모형,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점증 모형에서는 기존의 정책 결정된 것을 기초로 약간씩 수정 보완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아주 우리나라 그 정부나 국회에서 일어나는 가장 흔한 결정 방식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작년도 거 기준으로 약간씩 플러스 마이너스 하자. 제일 대표적인 사례가 작년에는 재난지원금, 올해는 국민지원금이죠. 방식이 거의 비슷해요.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야, 작년에 재난지원금을 해봤더니 이런 게 좀 문제였더라. 재난지원금의 규모가 이랬으니까 올해는 이렇게 하자. 이게 점증 모형의 방식입니다. 원래는 더 복잡한 얘기들이 많아요. 뭐 협상과 타협을 해야 되고, 그 굉장히 지지부진한 과정, 진흙탕을 헤쳐가는 과정이라는 표현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밀고 당기는 그런 모습도 많이 담겨 있는데, 요 정도까지는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의 정책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또는 그대로 하는 것도 점증 모형에 따른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만족 모형. 만족 모형은 162쪽에 중간에 영어 단어가 하나 있어요. Bounded Rationality. 자, Bounded. 자, 범위가 정해진 합리성이라는 거죠. 이거는 결정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탐색하는 합리 모형처럼 할 수가 없으니 제한된 합리성.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한 상태에서 만족스러운 결정을 한다는 얘기죠. 이런 거예요. 그래, 내가 이 정도 공부해서 이 정도 결과가 나올 정도가 되면 나는 만족한다요. 이게 나의 그냥 그 일반적인 그 느낌, 자, 필링의 개념의 만족이 아니라 내가 그래도 할 수 있을 만큼은 다 비교 분석을 했어. 모든 건 아니지만 그래도 했어. 한 상태에서 그 결정자가 만족을 느낀다는 개념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보면은, 그래, 내가 완벽하진 않아도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개념의 만족 모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이버네틱스는 이제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이요. 미리 설정된 규칙에 따라 작동한다. 자, 미래 상황에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일정한 규칙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데, 이게 자동 조절 장치와 같은 규칙이에요. 자동 조절 장치요. 우리가 왜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또는 재난안전 문자 메시지 같은 게 딱 이 모형의 개념이에요. 야, 이런 일이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문자가 발송된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메시지가 전송되도록 하는 것. 그렇게 하려면 범위를 설정해야 된다고. 야, 이런 일이 생기면 저절로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기면 저절로 이렇게. 자, 어느 범위, 최소와 최대 범위 아래로 내려가거나 위로 올라갈 경우는 이렇게. 그래서 163쪽의 맨 위에 줄 표준 운영 절차가 이건 잘 짜여져야 돼요. 이른바 지침, 매뉴얼이 잘 갖추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재난안전 문자 메시지 같은 경우, 알림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사이버네틱스 모형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저절로 뭐 담당자가 뭐 결제를 받고 허락을 받고 이게 아니라 그래 이 상황 오케이 시작 누르면 저절로 발송되게 되는 이런 방식이 사이버네틱스 모형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이거 저 하나도 이해 못했어요. 사이버네틱스란 단어가 뭔지를 모르는데 이게 뭐야 그랬는데, 자, 사이버네틱스라는 거는 일단 사이버란 단어가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인간이 특별히 손을 댈 필요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처음에 기준값만 입력해주면 지가 알아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재난알림 문자 같은 겁니다. 자, 그리고 163쪽에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이제 혼합 탐색. 자, 스캐닝. 그러니까 렌즈를 생각하면 돼요. 이게 굉장히 처음에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 여러분 렌즈의 줌, 인, 아웃의 개념을 가지고 보면 이거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163쪽에 위에서 네 번째 줄 보면은 정책 결정을 근본적 결정,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 그 방향과 그 안에서 세부적 결정, 약간씩 흥정을 하는 결정들을 동시에 고려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책 결정자는 뭐예요? 전체적인 큰 틀을 보고 전체적인 큰 틀을 보고 그 다음에 작은 부분 하나씩을 다시 검토를 하고 또 전체적인 큰 틀을 보고 작은 부분 하나씩 보면서 결정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카메라 렌즈에 자 전체를 다 봤다가 내가 보고 싶은 부분을 봤다가 전체를 다 봤다가 내가 보고 싶은 부분 다 보다가 이런 개념으로 정책 결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혼합 탐색, 혼합 주사 모형은 정책 결정자가 굉장히 다 알아야 된다는 개념이 좀 있어요. 나는 큰 방향도 흐트러지면 안 되고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사업도 하나씩 다 봐야 된다. 굉장히 꼼꼼한 모형이에요, 이거도요. 그리고 이제 공무원 문제집이나 이런 데 보면은 여러 가지 모형을 그냥 혼합했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그런 책들도 있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이 모형을 만든 학자의 논리하고 좀 다른 거예요. 이 모형을 만든 에치온이라는 사람은 인공위성에서 지구를 내려봤을 때 전체의 지구 모습, 그 다음에 쭉 빨려 들어가가지고 한국도 한번 보고 다시 지구 전체를 보고 내가 이번에는 미국도 봐야 되겠네, 내가 지구 전체도 보고 아프리카도 봐야 되겠네, 이런 개념의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혼합 탐색 모형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이걸 이해했을 때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정부의 지금 방역 정책, 자 코로나 정책이다. 예를 들어서요. 코로나 정책에 이쪽은 경제, 이쪽은 보건, 이쪽은 교육, 이게 지금 잡다하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 틀은 이렇게, 자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 자 11월 1일부터 전환, 자 단계적 일상회복에서 이틀은 우리는 이렇다. 자 영업 제한시간 풀고 사람도 어쩌고저쩌고 풀고 다 하는데, 경제만 좀 집중해서 보자. 그 다음에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어긋난 거 없을까? 다시 한번 코로나 검사 쪽으로 한번 좀 이렇게 세밀하게 보자. 그 다음에 코로나 정책 전체에 문제가 없을까? 이렇게 탐색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정책 결정자가 이거는 상당히 꼼꼼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 전체도 다 보고 부분도 내가 다 챙겨보겠다라는 전형적인 사실 나쁘게 말하면 이건 일중독 개념이에요. 제가 보기에 이게 사람으로 봤을 때는 이건 일중독 개념이에요. 그냥 단순히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 합쳤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혼합 탐색 모형은요. 그래서 이 만족 모형, 점증 모형, 합리 모형까지 해서 일단 5개를 한꺼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원래 이거 하나하나마다 1시간씩 걸려요. 좀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일단은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빠르게 한 번쯤 살펴봤습니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